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것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일 새벽 갑자기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야 각 당의 전남 도당 위원장들 모시고 대선 투표 나흘을 앞둔 시점에서 호남 민심의 향방을 짚어보고 공약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입니다. 네, 김승남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입니다.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김화진입니다. 네, 정의당 전남도당 이보람이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D-3일인데 지금 선거 판세 분석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돼서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이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호남 민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김화진 위원장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3일 후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국민 통합의 정부를 만들고자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상을 안 했던 그런 단일화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세가 나올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 전남 지역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안철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철수 약 9% 정도의 이 표심이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아주 좋은 소득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20% 목표는 무난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호남 지지율 9%가량이 윤석열 후보에게 갈 것이다. 전부는 오지 않지만 한 7, 80% 정도는 온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득표는 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남님은 그 더불어민주당도 할 얘기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역풍을 예상하는 여론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정당이나 또 후보들께서 이 연합 정치를 하고 또 한데 뭉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심야에 국민들이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그 국민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단일화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것은 저는 상당히 좀 그 국민들을 너무 좀 우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밀실야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상당하게 실망감이 있어가지고 그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역풍으로 오히려 안철수한테 실망한 투표층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 교체 또 정치 개혁을 주창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표가 더 쏠리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KSOI에서 마지막에 3월 1일하고 2일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과거에는 52%, 53%까지 올라가다가 49%로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선언 이것은 상당하게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좀 외롭게 됐어요 사실 이거. 지금 두 분 단일화를 우리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정치 불신 그리고 정치 불감증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그 금메달을 따는 선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치에서만 또 선거에서만 이 1등을 응원하고 그리고 중소 정당들에게는 단일화가 자꾸 강요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누가 최선의 후보인지를 알면서 이 당선 가능성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저희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결선 투표제를 요구했던 것이고, 제일 먼저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서 이런 결과들이 자꾸 오는 것 같고요. 한국갤럽에서 그 단일화를 예상하고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심상정 후보에게 일정 정도 오면서 정의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일화가 어느 곳에 유리할 것인가 이것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내용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어떤 전남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약 15분가량에 걸쳐서 각각 5분씩 설명을 시간에 맞춰서 되도록이면은 뭐 시간 제한을 하지 않을 텐데 한 5분 정도 한다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김승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당 이재명 후보의 전라남도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전환적 성장과 첨단 산업 시대 그리고 신해양 친환경 전남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으로 첫 번째 전남을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 신안 등지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허브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수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 그린 수소 에너지 섬을 조성해서 전남의 수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주민소득과 연계해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으로 바람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며칠 전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인류대학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COP33, 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영원함 공동 유치를 하는 데 지원하고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 즉 동북권 제철 화학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업 선도 특구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남의 대전환을 선도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대불산단을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위한 주요 거점항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경남, 부산이 가진 노하우와 전남의 화학산업을 연계한 남해안 탄성소재 산업을 구축하고 스마트 컨테이너 부두를 추가 조성하고 배후단지를 확충해서 여수 광양항을 그린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흥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의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시험 인증할 우주 발사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우주항공연구원 전남 분원을 설립하여 우주 발사체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남을 문화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섬과 해양 자원의 특성을 살린 인간 친화용 사파리 아일랜드를 조성하여 머무르는 국내 최대 가족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립갯벌습지정원,
국립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해서 탄소 흡수원을 확대, 탄소 중립 실현을 해양 생태 자원 보호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번째는 전남의 스마트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첨단 농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 미래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약 30초 남았습니다. 김해조류 및 전복 산업 등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6째는 전남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고흥 거금도와 완도 약산, 그리고 고흥과 장흥 간 연륙교, 신안 하이 장산 간의 연도교를 건설해서 다도의 션샤인 웨이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분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어서 우리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남 공약은 역대 어느 정부나 특히 우리 보수 대통령 후보가 감히 해보지 못하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우리 전남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제조업 시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저희들은 영암과 하원 인근 약 500여만 평, 정확하게는 480만 평 정도의 단지에 신에너지 단지 그리고 스마트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민주당의 제1공약을 보면 영광 법성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안 비금까지 약 윈드밀 1000개를 즉 풍차를 만들어서 풍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전남의 아름다운 해양과 섬 그리고 갯벌 그리고 어류를 차단하는 그러한 정말 주민과 협의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에너지보다는 F1 경기장 주변에 정말 얼마나 큰 땅이 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염해농지도 활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480만 평 정도의 그러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곳에 사람이 오고 청년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 즉 SOC 도로만이 구축돼야 되는데 광주에서 영암, 영암에서 진도까지 그러니까 그곳을 관통하는 것이죠. 이 4차선 광역 도로가 되면서부터 우리 전남은 이제 물류와 재생 단지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한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공항은 광양 물류항공과 이 연계를 지어서 국제적 그야말로 트라이 에어포트를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군공항 문제를 얘기하는데 김대중 정신에 입이 된 것입니다. 그 무안에 왜 군공항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해가지고 만든 것을 거기에 군공항 얘기를 하고 또 전남의 군공항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윤석열 공약에서는 무한공항은 약 65조의 이 동북아 물류 시장을 우리가 40% 정도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26조 정도. 그 물류항공 트라이 에어포트가 바로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적자에서 흑자 공항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 문화 생태 관광 도시를 구축하는 건데 그것은 목포가 중심이 될 겁니다. 법성포에서 백수 해안도로를 지나 목포 그리고 신안, 완도, 진도, 섬, 강진만 그리고 등량만이 중심인데 거기에 5조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야말로
해양 문화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해양 문화 관광 수도가 명실상부한 우리 목포가 되어서 목포에 30만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또 일자리를 위해서는 고흥에 우주항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런 펑소리만 나지 도움이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화순을 지나 벌교에서 공읍에서 나라도까지 약 2조 9천억의 광역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20조 가량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 도로, 항공, 물류 문제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오면은 전남이 소외됐던 전남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경제가 발전하는 전남, 그리고 섬이 아름답게 되는 전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보람이 전남 도당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정의당은 전남 공약으로 첫 번째로 이 전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남에서 소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분배하는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남 에너지 공사를 먼저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을 이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소기술 실증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 수소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전남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이 굉장히 위험한 그 노동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수산단을 그린 뉴딜 산단으로 탈바꿈시키고요. 그리고 대불산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재생에너지 수소 복합 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 많이 계시는 우리 농어민들의 이 불평등한 삶을 개선하는 데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을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부재지주와 부동산 투기 농지는 전면 환수해서 지금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농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 농지들을 몰수해서 청년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각종 병원, 또 대학, 학교, 그리고 기업들 이런 곳으로 우리 지역의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의 재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 재해율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농어민들의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 수준에 맞는 그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고 그리고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가는 전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계속 유발시키거나 또는 방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공공부문에 입찰할 수 없도록 공공부문 입찰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특고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그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을 우리 행정이 이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그리고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 전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우리 30년 동안 전남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의대
유치와 그리고 대형 병원과 관련된 의제를 이슈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그리고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는 닥터 헬기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도 많은 섬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곳에도 닥터 헬기를 도입해서 30초 가량 남았습니다. 네,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또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버스, 이동택시 이러한 공공 수단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듣는 걸로 하고요. 네. 5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은 것도 같은데 좀 긴 것도 같죠. 또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공약 관련 공약만 쭉 나열을 하니까 상당히 좀 지루한 감은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요? 이 주제를 제가 뭐 이렇게 던지면은 지금 에너지하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 정의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모두 다 비슷비슷한 공약, 그렇지만 좀 다른 공약이 있거든요. 누가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서로 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를 예. 제외하고 질문을 하면서 한 10분 예. 정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김하진 위원장님께서 이제 염해농지 430만 평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풍력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염해농지 430만 평 전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탄소 중립의 목표를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공약집을 보면은요. 탄소 중립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예정입니까? 430만 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 그야말로 1,430만 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엄청난데요. 거기에는 신재생, 신에너지 단지, 재생에너지 단지, 스마트시티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그야말로 COP33 이러한 전나무 유치 문제까지 복합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그 윤석열 잠깐만요. 공약-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8.9기가와트 정도의 그러니까 원전을 8개 지을 수 있는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선 염해농지 430만 평에다가 어느 정도의 발전량이 나올 것이며 이 염해농지는 전부 지금 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이 농지가 전용이 돼서 농지가 훼손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다시 뒤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이 해상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뭐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오히려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 중단도 했지만은 60년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번복을 한 걸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 큰 실패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8.9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은 어로를 차단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그 문제가 많죠. 국방부에 저희들이 다 문의를 했던 결과 국방부에서는 전혀 레이더망을 차단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이 전혀 협의를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려는 또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430만 평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문제도 비축되어 있지만은 신에너지는 수소 열병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SMR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타버스 주행이랄지 전기차랄지 이런 산업 단지 등을 만들어서 해 보니까 약 9.8기가와트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염해농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했더니 그것도 국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전라남도 기획실하고도 저희들이 6번 정도 이 문제를 했던데 그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집약적 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좋지 전라남도 아름다운 곳에 아주 난개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전남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라남도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윤석열의 큰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의당의 네, 그렇죠. 발언 기회를 좀 네. 주죠. 예. 저도 그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F1 주변에 염해농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긴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우리 영암에 그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얼마 전에 그 대기업에서 계획을 했던 그 태양광 그 단지 그리고 뭐 스마트팜 이런 계획들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F1 주변의 간척지는 지금 굉장히 우량 농지입니다. 10년이 넘게, 20년 넘게 그 농민들이 이 염기를 빼가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여기서 나오는 쌀들은 굉장히 미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염해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역의 현상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암군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 영암군에서도 허가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역 현안을 전혀 모르고 지금 대선 공약을 발굴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그 폐지하시거나 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꾸 그 전혀 현황을 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전라남도 청구하고도 아주 많은 6차례 이상을 저희들이 했었고 현지도 갔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디테일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공약단이 3번이나 그 현장을 또 갔던 사안이고 하원반도 이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한 말씀 더 하시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원자력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감소시켜 나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비판하고 그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자력이 쉽다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원자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폭파가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고요. 당장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그 수출 기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총체적인 전환기에 우리 시대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정의당에서 더 하실 말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네. 좀 남았거든요. 예, 이 염해농지 관련해서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염해농지로 판단되는 기준이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 벼의 뿌리가 20c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는데 이 30cm 밑에서 염해 농도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탈바꿈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잘못된 점을 좀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암 쪽에만 말씀하시고 하원반도 이론까지나 했다는 것을 다시 추가로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무안국제공항 문제하고 흑산공항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산업공 거점공항으로 만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을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흑산공항 부분은 이준석 대표까지 흑산도에 직접 와가지고 이게 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걸 빨리 한번 이루어지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지역구였던 서삼동 의원이 반발하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지금 먼저 우리 무안공항 문제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윤석열 그 무안공항 문제는 지금 2007년 이후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무안공항이 문제가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민주당 출신들이죠. 그분들이 자기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합의 내용과는 우리는 무관하게 무안공항은 국제 물류 항공 관문으로 만들어서 광양 스마트 항만과 연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근이 물류항과 관련된 생산업체, 즉 무안 우리 혁신 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지요. 그런데 등등을 해서 거기를 발전시키고 그 물류는 또 광양 스마트 항만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언제까지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동북아 물류항공 추축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약 65조의 이 연간 이 물류를 40% 정도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되다 보면은 그동안의 무안 군민, 목포 시민 뭐 이런 분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권하는 사람이 그 공약을 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물류항공과 관광과 민간공항이 함께하는 무안 항공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아주 강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좀 물어보실 거 제가 하나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예.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은 그럼 반대하시는 겁니까? 광주 군공항 문제는 결국 장소 문제를 민주당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뭐냐고요? 윤석열 후보는 군공항에 가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아니, 입장이 없다는 거죠. 입장이 없죠. 예, 입장이 없는 그럼 이유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입장이 없는 이유가 100% 민주당 국회의원과 95% 시장 군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장소만 정해주라. 그러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마는 지금처럼 입장이 몇 년간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물류국제공항과 민간공항을 병행하겠다. 이것입니다. 거점 공항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는 뭐 이 광주 전남이 하나의 지금 메가시티 개념으로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주 공항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안이 작년 9월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을 함께 동시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토론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전 적합지를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전 적합지를 발표하기 이전에 실제로 이전할 지역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논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 문제가 뒤따르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전남에다가 이것을 전남 아무 곳에서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누가 이것을 받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위하고 의성이 대표적인 그 이전 지역으로 지금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위하고 의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이 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공무원 연수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군위를 대구 광역시에 편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관광문화단지 이것을 의성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이전 대상지의 지원 사업비 4천억 규모 갖고는 이것은 누가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4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그때부터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의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군공항 이전 논란으로 지금 옮겨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여야의 이 논쟁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전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이 광주 군공항은
미 공군기지입니다. 전투기가 운행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소음이 발생이 돼서 지금 2018년에 광주 법원에서 4,654명의 주민에게 배상금이 한 137억 정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32,000명의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평화, 종전선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군공항이 무한으로 이전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의 전쟁 도구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가장 먼저 타격의 대상이 되는 곳이 이 군공항입니다. 이 군공항에는 미군 주둔 협정에 의해서 폭발물을 탑재하는 그런 장비까지도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탄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을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위험하기도 한 이 군공항을 굳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폐지하거나 이 평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지하거나 또는 전국에 있는 17개의 군공항을 다 총괄해서 보고 기능들을 축소하고 한 곳으로 좀 통합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민간공항이 합쳐지는 그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고 군공항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이 군공항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혹시 이제 민주당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폐지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남 입장으로 봐서는 폐지 공약을 내는 것을 아주 찬성합니다. 군공항 문제는. 예. 우리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어떤 그 국방 계획이나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단언해서 이야기할 네. 수는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네. 군공항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일괄 타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흑산공항 문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제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 흑산공항 건설 문제를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서 우리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제3자 입장일 수도 있나요, 우리? 정의당에서는 양당의 논란을 어떻게 보세요, 혹시? 저희는 이제 이 흑산공항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공원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안전성의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되었는가라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이 흑산공항에는 ATR 42, 이 50인승 비행기가 운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 조종사들에 의하면. 그래서 90일이나 되는 안개 일수를 갖고 있는 이 흑산도에 이 육안으로 비행하는 이 소형 비행기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이 철새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데 사실 철새도 중요하지만 이 흑산도가 철새들의 80%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와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과연 검토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의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남 의원님. 네. 이 흑산공항 문제는요. 제가 박우량 군수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16만 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지연됐는데 16만 평을 공항 부지로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규 160만 평을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흑산도 간 것은요. 제가
그냥 구경하러 갔는지 몰라도 그냥 숟가락은 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흑산공항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목적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건 지금 이거 엉터리 같은 발언 아닙니까? 군사적 목적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흑산도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냐고요.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고요. 이런 발언을 하려고 들어갔는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그다음에 인명피해, 그다음에 그 비용이 지불됐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갔는데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유세차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역대 당대표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흑산도까지 유세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흑산공항 육성은 단순한 교통 관광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풍에 고립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분들을 빨리 생명적 안전적인 것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하고 군사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적 도발이 온다 해도 이거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잘못 언론에 언론에 나온 썼는데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있었는데요. 군사적 도발이 온다고 해도 여기는 흑산도는 깜깜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좀 자중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혀 그런 문제는 그리고 없었습니다. 이게 정정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유세차가 흑산도에 처음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유세차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당 대표가 끌고 가는 것을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세차 이야기를 하셨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 대표가까지 가는 것은 후보 이야기를 직접 들고 유세차를 처음 갖고 만나는 갔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산공항 문제하고 무안국제공항 문제는 이 정도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흑산공항이 또 섬에 있다 보니까 섬 하면 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섬의 개수도 많을 뿐더러 다양한 교통 문제도 있고 섬 주민들이 열악하게 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각 당의 공약을 보면은 섬 관련 공약들, 뭐 섬에 대한 교통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섬 주민들의 생활과 편의시설, 지역 소멸 지수가 가장 많은 섬 지역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하는 인구가 적어도 그래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간략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제가 먼저 할까요?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저희는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짧게 그 도서민의 그 단절된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배가 안 다니는 섬이 없도록 일일 생활권에 그 생활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택배 비용을 부담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천원 여객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섬 주민들, 방문객들이 이게 아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에너지 섬을 조성을 해서 이 섬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소로서 또 하나의 산업 단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닥터 헬기 및 착륙장 건설, 또 열악한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공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 친화적인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을 추진을 해서 전남 섬이 관광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머무를 수 있고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남은 2,165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신안은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은, 암태, 안자, 장산, 팔금, 비금, 도초, 하이 이 9개의 섬을 그야말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로 만들 겁니다.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약 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면은 그동안의 교통 불편도 있었지만은 특히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광주에서 목포를 거쳐 목포에서 각기 사통팔달 되는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가 이제 관광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 서남 해안권이 아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전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섬이 그동안에 참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공약으로 우리 신안이 완전히 살게 된다. 또 목포도 해양문화 중심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보람이 정의당 위원장님. 네, 우리 전남에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의 주요 공약들이 이제 연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륙교가 건립이 되면서 많은 섬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하게 최근에 그 아페대교가 건설되면서 아페도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은 섬답게 가꾸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갯벌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국립 갯벌 생태 연구소를 건립을 해서 이 전남이 갖고 있는 이 갯벌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요즘의 관광 트렌드에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제 섬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학계에서 많이 오고난 게 여객선 공영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조 산하라는 이야기에서 여객선 공영제 문제를 한번 언급한 정도 있었는데 오늘 세 분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순서로 주어진 시간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 1분씩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 김하진 위원장님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파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고도 슬픔에 젖어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을 네덜란드 와게닝엔 푸드베리처럼 전남을 푸드 농업의 주산지로 만들어서 이제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판매와 모든 소비 문제는 국가가 하는 전남 푸드 산업밸리를 약 1조 5천억 들여서 만든다라는 것이 또 윤석열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상식, 내로남불이 아닌 오직 정직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전남 도민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실적 있고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선도하는 선진 강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 개혁을 반대한 대통령을 뽑아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선거입니다. 꼭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아시아 민주주의 1위 국가답게 명실상부한 민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누구보다도 예측 불허의 박빙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꼭 투표하셔야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꼭 선택하여서 민주정부 4기를 꼭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지난 TV 토론마다 심상정 후보는 나머지 1분 발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투명 인간들을 거론했습니다. 그 결과 1차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거론해서 장애인 이동권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고 이해람 중사의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거론해서 8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특검을 양당이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표를 의식해서 작은 목소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며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를 상기시켜줬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정의당이
당이 작다고 포부가 작지 않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없기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의 꿈, 그리고 자식처럼 키워온 농산물을 제값받기를 원하는 농민들의 꿈,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며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꿈,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소시민들의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노란색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대전환을 위하여 노란색, 정의당, 심상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올해 정부 예산이 607조 가량이고 예산이 해마다 늘기는 하지만 그냥 여기에 5년을 곱하면 3,035조 원쯤 됩니다. 대선 유권자는 올해 4,200만 명이 넘는데 단순하게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의 표 값은 자그마치 7천여만 원을 넘습니다. 5년 동안 유권자가 맡겨야 할 세금입니다. 소홀히 투표할 수 없는 이유겠죠. 오늘 일요 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